공식 석상이시라 굉장히 감회가 새로우실 텐데 손인사도 좀 부탁드릴까요, 감독님? 네. 아, 주먹을 불끈 쥐셨습니다. 손인사와 함께. 네, 정면 아래쪽도 좀 봐주시고요. 정면 뒤쪽도. 네. 오른쪽 끝쪽도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감독님. 왼쪽 끝쪽 한 번 더 봐주시겠습니까? 네. 네, 마지막으로 중앙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키 17의 각본과 연출을 맡은 여러분, 봉준호 감독님입니다. 대한민국은 봉준호 보유국이죠. 자, 감독님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퇴장을 멋지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시네마콘에서 너무도 유쾌한 샷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오늘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look to the left side first. 봉준호 감독님 자꾸 뒤쪽으로 가시는데요. 네, 원근감 때문이겠죠. 정면 center please. 그리고 right side please. Okay, let's make some great pose. Anything, 하트도 좋고요. 어떤 걸로 해볼까요, 감독님? 네, 네, 와우, how great. 정면 and left side. 엄지척을 and right side. And down of center. 봉준호 감독님이 리드하고 로버트가 함께합니다. 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can leave the stage.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저희 무대를 빠르게 정리하고요. Never seen so many reporters gathered. Starting with Director Bong, could you please say a word of hello to the reporters? 네, 아침 일찍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되게 감사드립니다. 뭐 이런 행사도 저도 한 4, 5년 만에 하는 것이다 보니 무척 오랜만에 하다 보니 막상 그래도 시작하니까 또 금방 익숙해지네요. 오늘 즐겁게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를. So we'll start the press conference here. Just briefly introduce the film for us, please. 이 미키 17이란 영화는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사이파이 SF 영화지만 동시에 되게 인간 냄새로 가득한 그런 되게 인간적인 SF 영화랄까요? 이 옆에 있는 로버트 패틴슨 님이 연기한 미키라는 되게 평범하고 힘없고 어찌 보면 좀 불쌍한 청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묘사가 마음에 안 들어. 어쨌든 그래서 인간 냄새 물씬 나는 새로운 느낌의 SF로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저도 되게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네, 인간 냄새 물씬 나는 새로운 SF 더욱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안녕하세요. 저 시내21의 이자연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봉준호 감독님은 전작을 통해서 계급과 계층 문제를 영화에 녹여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영화 속 미키는 익스펜더블이라는 제도로 그 목숨을 보전받는 동시에 보험이나 가족 같은 사회적 제도 안에 또 소속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미키 17에서는 어떤 계급 문제를 드러내고 싶었는지 또 관객들이 이것을 또 어떻게 받아들여 주시길 바라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계급 문제라고 하니까 좀 거창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아까 앞에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 주인공이 되게 좀 불쌍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도대체 왜 불쌍한가? 그래서 일단 이 친구의 직업 자체가 죽는 직업이에요. 반복적으로 죽어야 됩니다. 또는 죽을 가능성이 높은 임무를 부여받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한 현장에 투입되고 계속해서 죽는 게 직업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미키 17인데 저 17이란 숫자가 17번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그야말로 극한 직업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마다 새롭게 프린팅이 돼요. 출력이 됩니다. 이게
그동안 우리가 SF 영화에서 많이 봤던 복제인간 클론하고는 상당히 다른 거고요. 그야말로 우리 그 프린터에서 서류 뽑듯이 이렇게 인간이 출력이 돼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좀 되게 비인간적이잖아요. 인간인데 출력된다는 게. 그래서 이 원작 소설에서 이제 미키 세븐인데 원작 소설에서의 핵심 컨셉트도 휴먼 프린팅, 인간이 인쇄된다, 출력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매번 출력되는 분이 이제 이분이에요. 이분이 출력된다고 생각하면 보기만 해도 되게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장 극한 직업의 극한의 처지에 있는 노동자 계층이라고 할까요? 이 미키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계급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가장 어떻게 보면은 뭐 영화가 거창하게 계급 간의 투쟁을 다룬다 뭐 이런 식의 정치적인 깃발을 들고 있진 전혀 않고 이 친구가 얼마나 불쌍한가. 그렇지만 그 와중에 또 그 힘든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그래서 미키의 성장 영화 같은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작은 미키 세븐인데 10번을 더 죽이셨어요. 네, 횟수를 좀 늘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7번 충분하지 않다. 이게 그 일상적으로 이게 자기 직업인데 더 일상적으로 더 많이 더 다양한 죽음을 통해서 더 그러니까 출장을 10번 더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노동자 느낌 같은 거 표현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죠.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t feels like we'll be able to see all sides of you in this movie, and maybe we should see this with our pet dog. 미키 되게 불쌍해요 영화에서. 착한데 조금 멍청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할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되나?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1인 2역을 하는 셈이에요 사실. 미키 18, 미키 18도 영화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생각이 되게 복잡했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기자님.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나원정 기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감독님께 먼저 질문이 있는데 이번에 그 개봉일이 많이 바뀐 거에 대해서 최근에 미국에서는 이제 워너브라더스 이 회사와 감독님 간의 최종 편집본에 대한 좀 이견이 있었다고 그 조율 과정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좀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가 좀 궁금하고요. 또 로버트 패틴슨 씨 굉장히 멋있고 중후한 역할도 하지만 또 지금처럼 조금은 좀 귀엽고 어수룩한 캐릭터도 많이 오갔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을 보고 캐스팅하셨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개봉 날짜 이런저런 변동이 많이 있어서 저도 되게 익사이팅했었는데 사실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제 영화 중에 개봉 날짜 변경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살인의 추억 때부터 매번 일로 갔다 절로 갔다 그만큼 배급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 유난히 좀 그 주목을 받아서 그런 건지 기사화가 많이 돼서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또 미국 그 허리우드 현지 인더스트리 상황하고도 관련이 있었고요. 그 배우 조합 파업 때문에 미키 17뿐 아니라 많은 헐리우드 영화들이 다 개봉 날짜가 많이 바뀌고 그랬었거든요. 그 여파도 있었고요. 그런 복잡한 여건 상황들이 엮여 있었었고요. 뭐 재편집을 한다거나 재촬영한다거나 그런 뭐 복잡한 일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뭐 제가 과거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디렉터스 파이널 컷 감독 최종 편집권으로 애초에 계약이 됐던 영화였고 또 워너에서도 이제 저의 그 크리에이티브 컨트롤을 영화 자체에 대한 컨트롤을 되게 존중해 주셨고 저나 스튜디오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순탄하게 다 잘 끝난 작업이었는데 아까 말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외적 요인들 때문에 뭐 좀 변화가 있었고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3월에 전 세계에 그리고 2월 말에 한국에서 제일 먼저 개봉하게 돼서 되게 기쁜 마음입니다. 우리 이 로버트 패틴슨이란 배우는 배트맨 같은 또 슈퍼히어로 영화도 있었지만은 또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 사프티 형제의 그 굿타임스나 또 라이트하우스 등대 윌리엄 데포랑 출연했던 그런 또 미국의 되게 그 뛰어난 인디 영화에서 또 되게 놀라운 연기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늘 연기를 되게 잘하기 때문에 관심을 꾸준히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미키 17이라는 시나리오를 쓰게 되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키 17, 18 사실상 1인 2역을 해야 되는
역할이고요. 뭐 약간 멍청하고 불쌍한 17의 느낌에서부터 또 예측 불가능하면서 되게 기괴한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18. 양쪽을 다 커버해야 되거든요. 소심하고 불쌍한 미키에서부터 좀 광기 어리고 폭발적인 미키까지 그 둘이 다 되는 사람은 누군가. 그래서 처음부터 로버트 패틴슨님을 생각을 했었고 캐스팅 과정은 되게 순조롭게 진행됐었어요. 본인도 되게 이런 더 이상한 거 하고 싶었나 봐. 그랬던 거야? 대답. 감독님이랑 배우분께 하나씩 질문하고 싶은데요. 우선 감독님께 인물의 과거에 대해서 원작과 좀 다르게 설정을 하셨는데요. 원작에서는 미키가 역사가로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영화에서는 마카롱 가게를 열었다가 이제 망한 자영업자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네, 인물의 과거를 바꾼 이유가 궁금하고요. 배우님께는 봉준호 감독님의 이제 영화를 살펴보면서 어떤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의 세계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 로버트 패틴슨 배우님이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영화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감독님부터. 원작 소설이 한국에도 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일부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원작에서는 좀 그래도 미키가 이렇게 역사 선생님이고 뭐 뭔가 약간 이제 지적인 얘기들도 늘어놓기도 하고 또 원작의 성격 자체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사이파이 하위 장르 중에 이제 하드 사이파이라고 해가지고 과학 기술적인 설명이 아주 많습니다. 소설에 한 챕터 걸러 다 과학 얘기만 있는 정도로 이제 제가 과학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 보니까 저는 그런 부분은 다 빠지고 오로지 이 땀 냄새 나는 인간들의 얘기로 이제 각색을 쫙 채워 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미키도 저는 좀 더 워킹 클래스라고 해야 되나? 좀 더 노동계층, 좀 더 외로운 친구, 좀 더 가엾고 불쌍한 친구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 친구가 이런 극한 직업에 휴먼 프린팅, 인간으로 출력되면서 계속 위험한 산업 현장에 투입되는 그런 인물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과거사를 좀 더 단순하게 그렇지만 더 외롭게 그런 느낌으로 만들었고요. 그렇지만 유일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스티븐 연 배우가 이제 연기하는 티모라는 캐릭터인데 그나마 유일한 친구인데 그다지 유익하진 않습니다. 미키에게 여러 가지 해로운 측면도 많은 복합적인 인물이라 그래서 그것이 이제 미키가 영화 속에 처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더 아까 얘기 들었던 더 불쌍하고 가엾고 우리가 좀 측은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미키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룸버그의 김소희 기자라고 반갑습니다. 합니다. 네. 여기 이쪽에 시대적 배경이 그 2050년대쯤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몇백 년 후가 아닌 좀 30년 안팎인 이제 멀지만 또 가까운 한 세대 이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학기술의 발전, 그러니까 큰 관심 없으시다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님께서 지금 이런 빠른 발전에 의해서 이제 영화적 표현이나 주제에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 아니면 더 담아내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네. 있죠. 예.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근미래죠. 즉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겪게 될 일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아마 그때쯤 되면 오늘 내일 하고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되게 생생하게 겪으시게 될 여러분 세대에서 그런 일이란 얘기고 그만큼 현실감 있고 우리 피부에 와닿는 사이파이 물론 뭐 듀운 같은 영화처럼 되게 서사적이고 아주 먼 우주의 저편에서 또 아주 뭐 석이 훌쩍 시간대를 뛰어넘는 그런 웅장한 사이파이도 물론 SF 영화도 좋지만 재밌고 또 훌륭하지만은 우리 작품은 되게 우리 눈앞에 닥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끼리는 뭐 농담처럼 발냄새 나는 사이파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냥 인간 냄새라고 할게요. 인간 냄새 나는 SF 영화다라고 했듯이 그래서 되게 가까운 근미래로 더 끌어당기고 싶었습니다. 원작 소설이 몇 년도였지?
그 우리 성재님과 같이 원작 소설을 이제 번역해 준 거를 제가 보면서 작품 처음 각색 준비했었는데 훨씬 뒤죠. 어쨌든 훨씬 더 미래예요. 근데 훨씬 더 우리 가까운 여러분들이 곧 겪게 될 미래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만큼 우리한테 닥칠 수 있는 일이고요. 사실 불과 한 10년 전, 10년이면 2015년도인데 그때 여러분들이 챗 GPT 같은 거 보면서 쭝얼쭝얼 그 핸드폰 붙들고 서로 대화하리라고 상상 전혀 못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10년 후에 또는 불과 2, 3년 후에 어떤 일이 우리한테 닥칠지 사실 무척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속에 보이는 일들이 조금은 사이파이, 그러니까 SF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겪게 되실 것입니다. 살인의 추억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사실 그 시대만 해도 그렇죠. 논두렁에서 이제 경운기 타고 영사가 등장하는 영화를 찍다가 이런 영화를 찍으면 또 되게 큰 갭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네. 자, 그리고 또 질문,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환영하고요. 자, 우리 봉준호 감독님, 미래의 정치는 어떤 역할을 할지, 또 혹시 영감 받으신 부분이 있는지 질문 주셨어요. 네, 제가 뭐 SF 영화를 제가 뭐 아직 영화 편수가 이제 미키를 포함해서 8편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4편 정도는 SF 또는 SF 비스무리한 영화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작품들이 다 보면 괴물, 설국열차, 옥자, 그다음에 이번에 미키 27 전부 다 정치적인 풍자를 담고 있고요. 사이파이 영화의 또 그게 그러니까 SF 영화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나 정치에 대해서 심각하게 또는 유머러스하게 마음껏 풍자할 수 있다는 게 SF 장르의 매력이기 때문에 이번 미키 17도 사실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우리 그 평생 한 번도 악역을 해보신 적이 없으시다는 우리 마크 러팔로님이 그 뭐랄까 새로운 유형의 독재자로 나옵니다. 조금 여지껏 본 적이 없는 독특한 유형의 독재자 캐릭터인데 조금 얼빵하고 귀여운 면도 있고요. 그 좀 위험한 귀여움이죠. 모든 독재자들이 또 매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 매력 때문에 군중들을 사로잡고 그러는 건데 거기서 오는 어떤 위험함이 또 있죠.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가 거기서 출발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캐릭터로서 마크 러팔로가 되게 즐겁게 이제 열심히 연기를 해주셨는데 처음 시나리오 받았을 땐 좀 당황하더라고요. 왜 나한테 이런 역할, 나한테 이런 면이 있어? 나한테 왜 이래?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하시다가 왜냐하면 그분이 항상 정의로운 뭐 시민운동 역할 하신다거나 뭐 그런 뭐 투사 역할 하시고 그런 정의로운 역할만 많이 하셨던 편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나중에는 되게 즐거워하셨다 그런 기억이 많은 분들에게 좀 도전이 되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고요.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네, 받으셨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AP통신의 박주원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짧은 질문 2개 드리겠습니다. 봉준호 감독님께는 혹시 이제 사이파이인 만큼 AI를 영화에 사용하는 담론이 요즘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AI 시대에 대한 혹시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 개인적으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로버트 배우님께는 혹시 영화를 촬영하면서 좀 이렇게 되게 어려웠거나 좀 챌린징했거나 아니면 되게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독님, 따로 준비 중이신 게 있나요? 여러분들이 하는 이제 여러분들도 AI 때문에 많은 궁금증으로 인터넷과 유튜브를 뒤져보시고 계시리라 추측이 됩니다. 네, 저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살아남기 위해서 AI가 절대 쓸 수 없는 시나리오를 어떻게 쓸 것인가 매일 밤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파고 다큐멘터리 보면은 거기 누구야 우리 새돌림 이세돌림이죠, 그죠? 네. 이세돌림의 뭐죠? 73수였나? 그 신의 수 있었잖아요. 알파고를 굴복시킨. 그 수를 그런 수를 한 3페이지 걸러 한 번씩 등장시키는 그런 시나리오를 쓰리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AI를 내가 요리할 수 있을까?
AI는 절대 쓸 수 없는 시나리오를 그러니까 매년 한 편씩 써내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봉준호 감독님이 최고 라이벌이 AI였네요. 아, 좀 무시무시해요. 근데 이 영화 업계에서도 이제 엄청 그것 때문에 많은 논쟁과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예민한 상태입니다. 네. Probably a language that AI can 예고편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외계 생명체가 있어요. 크리처랑 뭐 거기서 이렇게 뭐 근데 그게 컴퓨터 그래픽이니까 이제 현장에는 그걸 대체하는 뭔가 이상한 것이 있겠죠. 그래서 괴물대 배우들도 그랬지만 패틴슨님도 그 되게 어색한 이상한 상황에서 막 이상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동시통역하는 분도 현타가 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인상적이었는데 그 표현이 딱 적합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작품을 통해서 직접 그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마이크 곧 전달해 드릴게요. 기자님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오나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임세정 기자입니다. 저는 봉준호 감독님과 로버트 패티슨 배우께 한 가지씩 질문 드리겠는데요. 우선 감독님께는 이제 작품들에서 계속해서 노동자나 뭐 사회 계층의 이야기를 다루고 계시고 또 SF 영화에서도 또 이런 메시지를 담으려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로버트 패티슨 배우에게는 그 봉 감독은 아무래도 해외 배우들이 함께 작업하고 싶어하는 어떤 감독님 중에 한 분인데 함께 작업하면서 발견했던 감독님만의 강점, 미학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무엇이었는지 또 봉 감독님께서 혹시 괴롭힌 면이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나친 집요함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게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네, 패틴슨도 봉태일을 느껴보셨는지 진짜 궁금하기도 하고요. 우리 해외 배우분들이 정말 원하시는데 가장 강점, 미학 좀 여쭙고 싶습니다. So you've mentioned that a lot of international actors would love to work with Director Bong. Just based on your personal experience working with him, what have you noticed about his strengths and creative vision as a filmmaker? And also if he's ever made things difficult for you by being overly persistent and overly detailed as he is well known. So Director Bong will give his answer first, and while he answers, you can think about the answer very carefully. 충분히 고민하시고, 네, 감독님. 주인공 그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힘이 없거나 뭐 권력이나 권위가 없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캐릭터들이 많이 나왔었죠. 시나리오 쓸 때 자연스럽게 그런 쪽으로 끌리게 되는데 이번 미키 17도 제가 반복적으로 되게 불쌍한 청년이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간단한 것 같아요. 무슨 슈퍼히어로 같이 엄청 뭐 힘과 파워와 위력을 가진 인물이 되게 쉬운 미션을 휘리릭 해치워버리면 거기서 뭐 나올 드라마가 없잖아요. 사실 모든 것이 되게 간단하고 싱거워질 것 같고요. 그 반대로 힘이 없고 불쌍하고 여러 가지 공경에 처해 있는 주인공이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미션이라든가 미키 17 영화에도 그런 면이 있는데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자치의 능력 범위를 훌쩍 넘어가는 그런 미션이라든가 또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거를 고군분투해서 헤쳐나가면 거기서 많은 드라마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약하고 좀 문제점이 많고 조금은 불쌍한 그런 캐릭터들에 끌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예. 그 헐리우드에 소문 좀 많이 내달라고 좀 전해주시겠어요? Please spread the word on Director Bong in Hollywood. 한국에서 원래 촬영 현장 다 대부분 현장 편집을 하잖아요. 그렇죠. 감독 모니터 옆에 있으면 이제 현장 편집 기사가 컴퓨터 놓고 막 하는데 이제 미국은 의외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설국열차 때부터도 그렇고 보면 그 외국 배우들이 항상 너무 신기해하더라고요. 현장에서 동시에 편집한다는 게. 근데 한국 감독님들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거든. 자, 이제 지금 그 감독님의 그 진행 방식에 굉장히 놀라움을 표현해 주셨고요.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조선일보 조명현 기자라고 반갑습니다.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분께 모두 질문 드릴게요.
감독님께서 눈두렁에서 형사 찍다가 이런 영화를 찍으면 큰 갭이 느껴진다고 하셨는데 사실 봉태일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또 늘 새로운 비주얼로 굉장히 깊은 인상을 주고 계시잖아요. 좀 이번에 눈두렁이 아닌 우주 배경으로 찍으면서 어떤 만족감이나 해냈다 하는 그런 지점이 있으셨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배우님께는 이제 그 지금 이렇게 함께 작업을 하시면서 현장 최고다라는 말까지 나오셨다고 했는데 그 인상 깊은 디렉션이나 감독님과 나눈 인상 깊은 이야기가 있다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만족감이 있으셨는지 감독님 먼저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뭐 인간 냄새 물씬한 SF라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어쨌든 SF이다 보니까 외계 행성도 나오고 무슨 우주선 큰 우주선도 나오고요. 이 미키가 우주선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장면도 뭐 조금씩 있고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처음 찍어보니까 찍으면서 신기하고 재밌고 그랬는데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그것보다도 제 25년 감독 경력의 최초로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주인공 나샤라는 여자 주인공이 있고요. 미키와 나샤의 러브 스토리가 있어요. 이 와중에 인간이 출력되고 있는 이 와중에 러브 스토리가 있고 그 정재희 씨가 만든 멋진 그 사랑의 테마 음악도 있어요. 이 영화 멜로 영화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너무 뻔뻔스러울 것 같지만 어쨌든 사랑의 장면들이 있으니까 그게 제일 뿌듯했습니다. 저는. 네, 좋습니다. 이 파트너십이 있기 때문에 또 소설이 또 해외에서 많이 읽혀지게 된 거라고 하는데 최성재님이 그런 역할을 하셨고 거기서 이어와서 또 촬영장에서 모든 배우들과의 소통, 기술 파트 스태프들과는 또 다른 차원의 복잡 미묘한 게 많잖아요. 배우분들이랑 얘기하는 사실은 되게 이상한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이게 과연 전달될까 싶은 미묘한 뉘앙스도 전달해야 되고 막 그러는데 그런 이제 작업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배우분들이 뭐 여기 랍도 미키도 그렇지만은 다들 이제 샤론님한테 많이 의존을 했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 매개체 전달자 더하기 어떤 거기에 이제 본인의 창의적인 본인도 또 영화 감독이니까 영화적인 이해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거 영어로 하셔야죠.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아까 손을 계속해서 들어주셨었는데 마이크를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네. 예, 마지막 질문인데 이렇게 가벼운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CEO 뉴스 최재혁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봉준호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친숙한 소재를 굉장히 잘 사용하시는데 저는 사채를 써서 마카롱 가게가 망한 게 역시 봉준호 감독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소재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감독님 영화를 보면은 집단이나 이런 가게 하는 분들이 되게 허접한 디자인의 마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이러브 마카롱 하는데 저는 되게 허접하게 느껴져서 저래서 망하지 않았나 싶기도 했었는데 혹시 좀 어떻게 고안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마카롱 좋아합니다. 단 것을 좋아하지만 특히 마카롱이랑 다쿠아즈를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주 먹고요. 커피랑 같이. 그래서 뭐라도 작품 쓰다 보면 어딘가 좀 마카롱이 들어갈 만한 틈바구니가 없을까 하다가 기생충에서 보면 되게 가슴 아프지만 그 지하에 계셨던 분이 그 카스테라 가게를 했다가 뭐 그런 사연이 있는데 미키에서는 왠지 좀 준비가 섣불리 마카롱 가게를 열었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실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주인공이 뭔가 그런 사연이 있으면 왠지 좀 더 가엽고 공감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하게 됐던 거고요. 티셔츠요? 네, 디자인 마크 같은. 뭐 제가 의상팀 할 때 따로 주문을 해서 신경을 많이 썼던 것이긴 한데 티셔츠 그런 티를 입는다는 거는 이제 정말 자기 자신을 거기 던진다는 거잖아요. 뭐 완전히 정말 자기가 캠페인하는 걸 자기가 입고 다니는 건데 그래서 입었을 때 좋아하더라고요 배우들도. 그런데 이제 그 떨어져서 보면 약간 한심하기도 하고
근데 본인들은 그게 너무 막 이렇게 보여주고 싶고 그렇죠. 슈퍼맨 티셔츠처럼 근데 이제 마카로니인 거죠. 네. 기자님의 그렇게 해서 망한 게 아닌가가 너무 슬프게 다가오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마 굉장히 그 디자인에 그 업주 입장에서는 고민 많이 해서 입은 의상일 텐데, 네, 그것도 저희가 영화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정말 그 다양한 질문 해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것으로 기자 질문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미키 17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예비 관객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So that's all the time we have today for questions. If you guys could say your last words to the audience enthusiastically waiting for Mickey 17's release. 봉준호 감독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일단 무척 좋은 배우님들과 같이 작업해서 즐거웠습니다. 특히 로버트 패틴슨 미키 두 미키를 연기해준 락과의 작업이 무척 즐거웠었던 영화니까 보시는 여러분들도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버트 패틴슨. Yeah, I just hope that everyone. 봉준호 감독의 미키 17은 오늘 2월 28일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먼저 개봉을 합니다. 자, 오늘 보신 이 푸티지에 대한 별도 엠바고는 없습니다. 기자님들. 며칠 후인 1월 23일 새벽에 미키 17의 2차 포스터와 예고편이 공개된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함께 인사드릴까요? 네. 자, 이제 일어나서 세이 굿바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